높고, 이제 그 강의 안을 보면서 공유를 하면서 시작할 건데, 교환도 엄청 많아요. 이거 다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6시간 강의인데, 이거 좀 줄여서 애들이 어떤 걸 재밌어하고 어떤 걸 재미없어 하는지 보시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을 겁니다. 예, 많아요.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갖다가 넣어버렸더니, 이게 보시면 발표자 노트에 설명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1, 2, 3, 4로 되어 있지만 이게 6교시 내용입니다. 두 분 실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습 시간을 중간중간에 2시간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 항목에 그 퍼스널 브랜딩하고 나만의 SNS 브랜딩 하자. 이 부분에 실습이 한번 들어가고, 두 번째 AI를 활용해보자도 애들이 실습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챗 GPT-4 유료 계정을 드릴 거예요. 그 두 분 강사님도 구글 계정을 주셔야 돼. 그럼 우리가 겜스고 통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챗 GPT-4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디지테크는 전원 다 실습실에 배치해 갖고 수업을 해요. 컴퓨터도 상당히 좋고요. 돈이 많은 학교예요. 돈이 많은 학교고 애들도 많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2, 3, 4에 실습을 한 30분씩 배정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계속 그 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 옆에 보면 발표자 노트에 제가 쭉 설명을 넣어놨어요.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대표님 혹시 예. 제가 지금 클로드랑 그 GPT를 유료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거 말고 아이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새 거를 제가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건가요? 구글만 주시면 돼요. 네, 네. 구글만. 저희가 결제를 하고, 네네네. 이 아이디도 저희가 다 만드는데, 네네네네. 그걸 만드는 사이트가 겜스고라는 사이트인데, 구글이 계정 하나당 하나만 구매할 수 있게 얘네들이 막아놨어. 대량으로 사는 걸 막으려고. 아, 그럼 제가 기존에 쓰던 거 말고 다른 아이디 아, 드리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아, 네네네네네. 그냥 그, 보안에 문제 없게 그냥 쭉 생성해서 네네네.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어, 성을 설정할 때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해버리면 부모 계정에 연결을 시키라고 나와요. 음, 근데 이 저희가 다 결제하고 저희가 한 달짜리를 교육용으로 써서 학생들한테 쓰는 거라 저희가 음, 교육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 계정의 문제점은 딱 하나, 다 똑같은데, 6명이 같이 쓰는 컨셉이라 남이 만들었던 GPT스 이력들이 남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개인이 쓰기에는 좀 문제 있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쓰죠. 음, 근데 학습용으로는 충분하죠. 음. 자, 그래서 이 교환에서 핵심은 요 4번째 페이지, 요거 더블 클릭하면 유튜브 켜집니다. 이거 NDVI의 그 GPT 원리, 이건 보여주시면 돼요. 애들이 재밌어야 해요. CPU랑 GPU랑 어떻게 틀린지, 병렬 처리가 뭔지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 2분짜리예요. 이거는 1교시에 항상 이거 제가 교육해보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레시피로 빵을 만드는 거를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발표자 네. 노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건 요게 뭐냐면 딥러닝의 구조도예요.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딥러닝의 구조도예요. 이게 히든 레이어가 AI가 하는 역할이고,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핵심은 히든 레이어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걸 설계한 사람도 모르고 AI도 몰라요. 이게
강화 학습하고 딥러닝으로 이 안에서 처리가 발생하는데 비슷한 패턴을 정형화된 패턴을 찾아서 유사한 걸 뱉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든 레이어 모른다. 그래서 딥러닝은 저기 AI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하고 애들이 지루해하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를 넣어놨거든요. 요거를 쭉 읽어주시면 애들 재밌어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I는 1차 방정식인데 AX 플러스 B고 이 A와 B가 W인데 파라미터인데 이 W를 찾아가는 과정이 AI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도학습. 예전에는 고양이와 개를 갖다가 특징을 다 사람이 줘서 지도학습을 했는데 어, 이런 거에 때문에 한계가 발생해서 이제 신경망 등의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딥러닝 개념이 등장해서 고양이랑 개 사진을 1000장씩 주고 훈련을 시켰더니 AI가 스스로 답을 찾더라. 그 답을 찾은 게 어느 시점이냐면 어, 챗GPT가 나온 2022년 10월 4일인가 11월 4일인가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날부터 이게 돼서 언어 모델이 나왔다. 그러니까 1교시는 좀 장표가 짧아요. 조금 보완하실 거면 보완하세요. 그리고 AI의 극단적인 케이스는 요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동영상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어, 일본 히다치가 사실은 AI 로봇 개념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히다치예요. 히다치의 실제 테스트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웹 유튜브에서 긁어 왔는데, 딥러닝 알고리즘을 실어서 그냥 그네를 타게 만들었더니 AI가 지가 연습을 하면서 무릎에 반동을 주면서 몇 분 안 돼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네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AI의 신기원이다. 옆에 노트북 연결돼 있죠? 요게 AI 학습 모델을 연결시킨 거예요. 이 로봇한테. 그래서 결국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졌어요. 그래서 한 번 얘를 그네를 타게 한 거를 밑에 그네가 없는 로봇한테 연결을 했어요. 환경이 완전 다르죠? 이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거예요, 얘네들. 근데 여기에서 이미 한 번 합습을 했잖아요. 더 빨리 밑에 그네가 없는데도 자기가 철봉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스윙을 해냅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그 히든 레이어의 대단한 점을 보여주는 가장 그 완벽한 예시예요. 네, 이런 거는 잘 일반적으로 안 쓰는데 이게 대학원생들 교육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주시면 애들이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다찌가 AI의 개념을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 있는데 이 영상에 뭔지 설명이 영어로 있고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요거를 쭉 연결해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쭉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읽어주시라고 이 영상을 틀면서 읽어주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W를 찾는 겁니다. 라고 해놓고, 원래 이거부터죠. 이 로봇한테 주어진 목표는 그네를 잘 타라. 높이 올라가라. 예, 요렇게 지시를 한 거고, 이 W가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네를 잘 타느냐. 이게 W죠. 파라메타예요, 파라메타. 이거를 찾는 과정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핵심이다. 그러면 챗 GPT는 이 파라메타가 몇 개냐? 3.5가 1670만 개였어요. 근데 지금 더 증대됐죠. 4.0이 나왔고,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뭘 한번 찾아보셔야 되냐면, 두 분이 가장 어려운 과목을 맡으셨는데, 이거 제가 다른 과정도 많이 두 분을 배정을 할게요. 이거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많이 원하는 과정인데, Search GPT라는 게
어저께 오픈을 했어요. 어저께. 맞아요, 맞아요. AI 교육은 이게 제일 짜증이 나는데, 이게 펄플렉스티를 따라잡기 위해서 펄플렉스티의 검색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GPT죠. 왜냐하면 GPT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걸 물어보면 돼요. GPT한테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공유된 화면이 지금 안 보이죠? 잠깐만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되고 있어요. 예. 네네네. 가요? 예. 여기에, 어, H, H100의 현재 가격을 알려줘. H100은 NDVI GPU죠? 그럼 얘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왜 이게 안 나와야 되냐면, 2023년 10월 이후에 정보는 못 찾아야 돼요. 찾을 수가 없다고. GPT는 원래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더 많은 모델에 보면, 보세요. GPT-4o with canvas라고 베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거는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는 새로운 모델이에요. 이 캔바를 활용하는 업무 자동화도 있어요. 그리고 Search GPT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 찾으면 최신 정보를 웹서핑을 긁어와요. 삼성전자의 어제 종가는 이거 하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 나온다면 얘가 지금 Search GPT를 적용해놨네. 얘네 어제 적용했다라더니 맞네. GPT-4 옴니 유료 버전이잖아요. Search GPT가 적용이 됐어요. 그 전에는 베타를 온 시켜놔야 했었는데 원래 챗 GPT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왜냐면 2023년 10월 이후 데이터는 안 나온다니까요, 원래.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써봤거든요. 나오네. 퍼플렉스티를 쓰는 이유는 현재 자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챗 GPT-4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Search GPT가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 웹에서 검색, 발생돼 있다. 원래 이거 없었어요. 여기에 붙은 거예요. Search GPT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두 분한테 가이드 자료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Search GPT가 이제 구글을 망가뜨리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에서 뭐를 조금 더 넣으시냐면 AI의 현재 트렌드는 생성형 AI다 이거야. 옆에 굉장히 많은 자료 엄청나죠? 이 한 페이지에 있는 설명이에요. 이걸 잘 녹여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게 뭐냐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존 호필드하고 제임스 제프리 힌튼 이 두 사람이 AI로 받았죠. 예. 그리고 노벨 화학상은 구글이 받았어요. 알파고의 사장이 받았어. 본부장이 받았죠. 지금 구글의 임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경망 이론, 시냅스 이론이 어떻게 AI를 끌어왔느냐에 대한 내용이 옆에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읽는 데만도 한 3, 4분 걸리세요.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주면서 스웨덴 노벨 왕립협회인가? 거기에서 제시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에 AI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프리 힌튼의 딥러닝. 딥러닝은 아까 구조를 본 히든 레이어라고 있었죠? 앞으로 갈게요. 히든 레이어. 이 히든 레이어를 설명한 거예요. 노벨 수상위원회에서. 인풋이 있고 이 히든 레이어를 딥러닝이 찾아가서 옆에 본 내용이 있습니다. 볼츠만 머신이라는 볼츠만 방정식에 의해서 인공신경망의 데이터를 통해 딥러닝의 개념을 2009년에 완전히 제프리 힌튼이 정립을 했고 그걸 받아들인 회사가 구글이죠, 당연히. 구글의 임원이었어요, 제프리 힌턴이. 그래서 구글에 가서 이 사람이 AI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AI를 만든 건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오픈 AI나 모든 AI 기술은 다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실 거면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시는데, 젠프리 힌튼이 지가 AI라는 걸 세상에 만들어냈고, AI가 위험하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반 AI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경우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왜 그러냐? AI는 발명을 한 게 아니라 발견을 했기 때문에 AI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믿고 있는 게 제프리 힌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캐나다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장애가 있어요. 척추 디스크가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라 평생 뭐라 그러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허리를 지지하는 스탠드형에 서 있거나 하지 앉아 있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그 극심한 통증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AI를 만들어서 이제 저도 그 존경을 받고 있긴 한데 젠프리 힌턴이 이 AI가 위험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를 지금 녹화된 걸 한번 나중에 틀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챗GPT 같은 걸 만들려면 9조 원이 들어요. 9조 원. 한국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9조 원이 있다선 치더라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거를 한국까지 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테크 기업이 다 아주 아도를 치는 거야. 사재기를 하는데 H백으로 챗 GPT 같은 걸 구성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 H백 이게 몇 대나 있느냐라고 치면 되게 웃긴 게 쿠팡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중고 H백 7천만 원이에요, 하나에. 근데 H백은 하나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2개가 세트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8억이야. 한 세트를 설치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칩은 뭐냐? H백 이전에 A백이라고 그 전 모델이 있어요. 2년 전에 나온 거. 네이버가 이걸 2,4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AI 연구가 빠르다라는 게 A백을 갖고 있어서예요. 굉장히 안 좋은 옛날 모델입니다. 중고차로 쳐도 한 2, 3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300여 개를 갖고 있어요. 카카오톡 AI 서비스를 이 A백으로 트레이닝 시켜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몇 개 갖고 있냐?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3천 개 정도. 정부는 쪽 갖고 있어요. H백을. 근데 이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혼자 2024년에 구매한 H백의 대수는 10만 개. 10만 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H백의 후속 모델은 뭐냐? H200입니다. H200은 내년 초에 나와요. 아직 판매가 시작되지 않고 있고요. H200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G200이라는 블랙스완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블랙웰 세트라고 하는데 블랙웰이라는 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저번 달에 미국에서. 2025년 10월, 12월 생산분까지 다 판매가 끝났어요. 당연히 구글은 이런 거 안 사요. 지네께 있어요. 자기네가 만들어, 구글은.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애들은 엔비디아도 아니에요. 이 칩을 구글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메타, 오픈AI 이런 데서 이 블랙웰을 10만 개 이상을 다 아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못 사. 한국은 이미 AI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글은 자기네 자체 칩이 있어요. 칩이 있어요. AI 칩. TCU인가? 뭐 걔네 뛰어난 게 있어요. 근데 왜 구글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 왜 구글은 그럼 AI 서비스 제미니아를 내는데 그 구글 검색에 AI 검색을 적용 안 시키냐? AI 검색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죠. 퍼플렉시티 프로하고 챗 GPT 중에 서치 GPT가 이제 웹 검색을 통해서 기존의 AI는 학습돼 있는 데이터를 갖고 추론만 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장 최신 것까지는 밀어넣지 못해. 왜냐하면 프리트레인드라 그래서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학습시키는 기간이 한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들어. 그래서 2023년 10월 거까지밖에 챗 GPT가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퍼플렉시티 프로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라면 구글 검색팀에 있던 인도애가 사장이죠. 그 인도애가 구글의 검색 방식을 도입을 해서 자, 추론은 챗GPT로 하되 퍼플렉시티도 AI 엔진이 GPT-4예요. 4 옴니예요. 써보시면 같은 엔진을 써요. 그리고 오픈 AI 돈을 주고 쓰고 있는 거예요. 퍼플렉시티가. 근데 실시간 웹 데이터를 끌어다가 추론한 데다가 근거로 자료를 긁어서 보완을 하니까 엄청 강력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시장을 다 퍼플렉시티에 뺏기니까 챗 GPT에서 놀라서 만든 게 서치 GPT예요. 이제 그게 어제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용이 됐어요. 보니까 이미 적용이 됐네요. 그럼 구글 매출의 70%는 구글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애드센스라고요. 가장 적합한 문서를 찾아서 우리나라 네이버는 애드센스보다 BM,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후져요. 왜냐하면 네이버 상단에 있는 정보들은 광고비를 내거나 상단 조회되게 조회 검색을 늘려서 네이버 상단에 올라오다 보니 가장 네이버 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정보값이 뭐죠? 파워링크. 그렇죠. 파워 광고라고 해서 돈 많이 낸 애들 걸 제일 먼저 띄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네이버에 종속이 돼 있어서 90% 이상이 네이버를 쓰고 있는데 그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구글이 3, 40%가 넘어가요, 한국도. 그럼 네이버 검색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상단의 정보를 클릭했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돈 많이 낸 업체들의 정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네이버에서 맛집 찾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광고비를 많이 쓴 식당이 최상단에 올라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MZ 세대들은 식당을, 맛집을 어떻게 찾는 것 같으세요? 황강사님? 황강사님은 알겠다. 맛집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 우강사님은, MZ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테고. 요즘 젊은 애들이 맛집을 찾는 방법은 뭐 인스타나 아니면은 플레이스에서 찾습니다. 네이버 지도. 그런 것도 많이 보지만 더 MZ들은 캐치 테이블을 써요. 캐치 테이블. 거기에서 예약이 많은 식당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대기인 수를 봐요. 가장 정확하잖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써요. 그리고 인스타도 좀 통제가 안 되니까 정보의 질이 좋죠. 황경사님 얘기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미국 애들은 한국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찾는데 미국 애들은 맛집을 어떻게 찾죠? 구글 지도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로컬 엑스포트라 그래서 지역 전문가라고 거기에 몇 번 구글 지도를 써서 가서 방문을 한 다음에 댓글을 몇 번 올리면 지역 전문가라는 호칭을 구글에서 줘요. 저도 지역 전문가야. 태국 쪽에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 맛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댓글을 쓴다고요. 근데 구글의 애드센스는 어떠한 강력한 BM 로직이 있냐면 페이지에 뿌려지는 거는 굉장히 정확해요. 내가 검색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페이지를 열었을 때 콘텐츠 텍스트 사이사이에 엄청난 광고가 뜨죠. 요즘 구글 검색해 보셨어요? 테무 광고 도배를 하고 있고요. 알리 광고 도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테무하고 알리에서 사니까 구글 계정에 연결해서 앱을 설치하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근데 아이폰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니까 이 구글이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글에서 어떤 걸 검색해서 그 페이지를 열면 저는 광고가 테무 광고밖에 안 보여. 테무 많이 쓰거든요. 쿠팡 쓰는 사람 쿠팡 광고밖에 안 보여.
그리고 한 번이라도, 약간, 19금 결제를 한 남자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웹툰 만화를, 19금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 그러고 나면, 구글에서 들어가 보면, 그냥 그 야한 만화 광고가 막 도배를 해요, 도배를.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자기가 썼던 서비스의 광고가 애드센스 안에서 뿌려져. 콘텐츠 안에서 뿌려져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 구글을 안 써요. 뭐 정보를 보려면 광고가 막 중간에 막 너무 많이 뜨겁고 이게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네이버는 어떻게 하죠? 그 광고가 아티클 안에 뜨는 게 아니라 아티클 자체가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네이버는 음, 그냥 대놓고 사기인 거고요. 사기치는 거고. 구글은 사기는 아니야. 그 텍스트는 진실인데 그 중간에 애드센스로 광고를 도배를 한 거예요. 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 프로 AI 검색이 완전 세상을 바꿀 게 뭐냐면 검색하는 노력을 없애줘요. 특히 퍼플렉시티 써보시면 알아요. 챗GPT 말고. 모든 그 서치를 퍼플렉시티로 해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에 가장 근접한 콘텐츠를 자기가 긁어서 정리 요약해서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어디서 긁어왔는지 모든 긁었던 링크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웹사이트를 세개에서 5개 정도만 뿌려줘요. 자기가 긁고 온 웹사이트를. 그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여기 책 구글 거 보이시나요? 예, 예, 네, 보입니다. 예. 보시면 제가 퍼플렉시티를 돌려보면 자 여기에 뉴 트렌드 해놓고 자 최신 요거 있네요. 자 H200의 예를 들어서 블랙웰의 가격과 예상 판매량을 알려줘. NDVI 이제 새로운 제품이죠. 그러면 정리를 해서 옆에 이미지가 다 뜨고요. 주요 어디에서 긁어왔는지를 얘가 지금 10개를 검색을 했네요. 그런 다음에 요 지다넷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지다넷의 뉴스 기사가 가장 내가 물어본 거에 근접한 거예요. 여길 최우선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죠. 36개 세트가 28억이 최소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여기 번호가 있죠. 6번. 얘가 이거를 어디서 끌고 왔는지를 할루시네이션이 없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줘요. AI의 가장 큰 문제가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색이 월등히 편한 거예요. 월등히 신뢰도가 높아, 챗GPT보다는. 음, 그래서 제가 요즘 공공기관 강의 가면은 그런 농담을 섞어서 하는데 이것도 같이 써보세요. 젠슨 황이 이 펄플렉시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의 AI 서비스만 쓴다. 그게 펄플렉시티다라고 공식 회견 때 얘기를 해서 펄플렉시티가 갑자기 주목을 받았어요. 벤처였어요. 젠슨왕이 투자를 하니까 우리나라 SK텔레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냄새는 귀신같이 맡거든요. SK텔레콤이 돈을 엄청 밀어넣었어, 펄플렉시티. 그래서 펄플렉시티 CEO가 한국에 몇 개월 전에도 온 거예요. 저번 달에도. 그- 근데 SK텔레콤 회선 사용자면 퍼플렉시티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1년간. 이벤트 걸어놨어요. SK텔레콤에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투자자니까. 퍼플렉시티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각광을 받냐면 뉴요커 중에 조금 IT 쪽에 서부나 동부 해변가에 살면서 IT 쪽에 좀 일한다. 그리고 난 좀 배운 사람이다. 난 배운 백인 남자야. 이런 퍼플렉시티를 쓴다고 그래요. 약간 커피를 스타벅스를 마시는 거랑 유사한 느낌인 거예요. 구글을 쓴다 그러면 올드한 거예요.
그럼 구글이 바보도 아니고, 구글이 AI 기술도 제일 최고고, 검색 기술도 지금이 제일 최고예요, 근데 구글은 왜 AI 검색을 안 내놓을까요? 자기네 매출의 70%가 그 애드센스 광고예요. AI 검색을 도입하는 순간 구글은 스스로 무덤을 파서 자기를 눕히고 흙을 덮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상황인데 그래서 구글이 혁신을 못 해요. 이제 구글이 회사를 망할 각오를 하고 나서면 시장을 선점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 애드센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AI 검색 시장이 더 커야 되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자, 그게 1교시. 지금까지 요게 1교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1교시는 애들이 지루할까 봐 이러한 기술적인 얘기들을 좀 넣었어요. 네, 2교시부터는 뭐 조금 쉬운데 2교시는 이게 생성형 AI의 이해와 활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야가 다양한 거예요. 이거는 별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네. 자기소개서는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가 요거는 보여주면 돼요. 자기주도 학습. 이거 비디오예요. 제가 연결해 놓은. 릴리스 쓰는 거. 여기는 제가 두 분들한테 뭘 드릴 거냐면, 이거 애들, 선생님이 반발하려나? 어떠한 게 있냐면, 제가 프롬프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의 면접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회사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펄플렉스티로 그 회사를 조사하는 프롬프트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면접 질문을 발생시키고 모의 면접의 답변까지 발생시키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제 GPT스에 있는데 이 링크를 드리기는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즘 업무 자동화하느라고 다 저는 GPT스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학생의 개인화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반영한 모의 면접 질문과 모범답안 생성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저도 제가 부천대학교 업무에만 써서 여러분들이 구경을 못했을 텐데 이게 조금 반발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이 학교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선생님이 할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보다 훨씬 낫거든. 제가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낫어요. 내가 이걸 돌려서 보니까 제가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음, 더 낫어요.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소서를 하나 끌어다가 자소서가 예, 예를 들어서 제 지금 바탕화면이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이거 실제 그 유아교육과 애들의 자소서예요. 요거는 쓰면 안 돼. 구조가 안 맞잖아요. 그 조금 잘 쓴 애 거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사진도 다 있죠. 네, 나의 교육관, 나의 학교 생활, 얘도 쓰다 말았어. 이런 것도 안 좋고, 일반적인 자소서 기준으로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습생 정보,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4단 구성으로, 이게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를 했었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활동 기록이 있는 이력서가 있으면 이거를 PDF로 저장합니다. PDF로 실제 자소서 샘플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근데 얘네들은 바로 취업을 해요. 서울 디지테크는 기업체들이 새로 데려가려고 해요. 워낙 좀 잘하는 고등학교라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PDF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파일이죠.
요거를 이렇게 제 GPT스에 자동화해서 올리면 얘가 다 읽으면 넣었어요. GPT스 보이죠? 네. 그러면 얘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해갖고 뭘 질문을 할지를 만들어줘요. 이 질문이 뭐냐면 면접관이 하는 질문. 그리고 이게 모범답안. 채점을 위해. 요것도. 이 실제 기업체에서 쓰는 구천대에서 이런 점수 기준을 줬었다고요. 이걸로 사실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전부 다 학생들을.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쓰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여러 회사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GPT스에 뭐를 넣을 수 있냐면 그 회사 정보를 넣어서 트레이닝 시켜갖고 그 자료 업로드 하면 돼요. 그 RAG라고 해서. 면접 질문을 발생시키고 그 면접 질문을 자기가 답변을 보기 전에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모범 답안과 얼마나 비슷하지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조금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의 핵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클로버 노트 아세요? 네. 클로버, 이번에 많이 썼습니다. 예, 300분 다 써가지고 되게 곤란했는데. 예. 제가 면접할 때 클로버 노트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얘기를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면접자도. 클로버 노트를 써서 자동으로 텍스트로 탁 받아서 파일을 그러면 자동으로 서버에 업로드 하잖아요. 그거를 메모장 파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그걸 챗 GPT에 넣어서 그 학생의 면접 점수를 평가하게 해요. 그것도 돼요. 아, 대표님 질문 있는데, 그 콜라보노트 한 달에 30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 뭐, 무제 하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릴리스 S AI. 아, AI에 보시면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요. 녹음. 아, 카카오톡 뭐 쓰긴 썼는데, 예. 이거 다 좋았는데 문제점이 화자들이 서로 이제, 클로버노트는 이제 말하는 화자를 구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분 없이 그냥 텍스트만 쫙 나와가지고, 일승이 불편했었거든요. 예. 얘는 어때요? 그래서 예, 클로버 노트 화자를 예, 분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방법이 예,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면접관 기술인데, 면접자한테 물어볼 때 반드시 이름을 불러요. 예, 제가 이거 한 거예요. 보세요. 예, 이거 실제 비서행정사무학과에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예. 제가 질문을 스크립트 보기를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 대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상훈 씨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자, 이집수치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물어볼 때 꼭 이름으로 물어봐요. 이병현 씨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이걸 갖고 챗 GPT에서 이 텍스트를 스크립트를 긁고 와서 분석을 시키면 화자를 다 분리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현수 씨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드리는 질문은 기본 태도에 대한 면접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챗 GPT한테 분석을 시키려면 화자가 면접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AI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질문의 카테고리도 대분류 카테고리도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면접자도 좋아요. 이름도 불러주지. 지금부터 무슨 질문을 할 거야? 이러면서 좀 안내도 해주지. 근데 이렇게 한 거는 AI로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면접했던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음, 네, 그래서 릴리스를 쓰면 된다. 가장 좋은 건 어떻게 하냐면 클럽으로 녹음을 하지 말고요. 그냥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그냥 다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MP3 파일을 릴리스에 넣으면은 훨씬 더 나아요.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자, 그럼 애들이 이 기능을 쓰면 진짜 혼자 스스로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이 진짜 괜찮은 사업거리인데 줌으로 모의 면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노력하지 않아도 AI로 점수 평가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질문이 어땠는지 다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요 기술을 좀 활용해서 챗 GPT도 이런 거에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거였어요. 장표 14페이지, 15페이지가 챗 GPT는 웹을 검색하라고 시켜도 퍼플렉시티보다 조금 옛날 거를 검색한다라는 게 이 장표에 있었는데 요거는 빼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썰CGPT가 나와서 어제 것까지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 한 단계 더 디벨롭 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3교시 나중에 또 언제든지 요거 수업 전에 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줌을 열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 아니, 예. 뭐, 이거 수업 내용 아니고 그 전에 구글 계정 만드는 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는데, 뭐, 그 개수 제한은 없는 거죠? 그 구글 계정 아니요. 한 사람당 5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요? 그럼, 네, 제가 구글로 계정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네. 1개부터는 못 만들게 해.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아까 만들어라고 뭐 하셨던 것 같은데. 한 5개까지만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아, 강사님 에서 한 30개, 35개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한 3, 4개가 이미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아, 40개를 병으로 쓰려고요. 근데 오늘 일단 그 카톡방에 계신 분이 7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 디지털고에서 네. 2인 1조로 실습을 원했어요. 아, 2인 1조로요? 네. 네. 그러니까 3명 컴퓨터 고등학교에서는 4인 1조로 하겠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7개 반을 하루에 하니까. 어, 근데 서울 디지털고는 뭐 돈 줄 테니까 2인 1조 실습하겠다. 그래서 서울 디지털고에도 한 계정이 한 30개 넘게 들어가야 돼요. 어. 여러분들 수업하는데도 계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7일, 8일 날이 우강사님 아니에요? 7일 날이 네, 제가 8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은 계정을 더블로 만드실 필요가 없죠. 그 반은 20명, 그 몇 명이죠? 인원수가? 저는 뭐 미국 학생 포함해가지고 예. 38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황강사님은 훨씬 적어. 황강사님은 20명일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미국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국어 한대요. 아, 잘한. 예. 또 그날 수업하실 때는 제가 옆에 PM으로 가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뛰어들어가서 번역을 통역을 해드리지 할게요. 근데 예. GPT-4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시간 번역? 그럼 일단 그럼 저는 5개 고급 계정 드리면 되는 거죠. 일단 예, 예. 예. 예, 월요일까지 쓰면 됩니다. 월요일 안 월요일? 예. 이거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생성형 강의 들으셨죠? 요거는 비디오 예, 고입 되고요. 예. 이거 틱톡의 새로운 기술이다. 근데 틱톡이 이런 AI 엔진들을 왜 만드시는지 아시죠? 틱톡에 요즘 그 애들 틱톡에 올라오는 쇼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주잖아요. 그거 다 AI로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요즘 그 로제 아파트 전 세계적으로 틱톡으로 올리는 게 붐이잖아요. 그거 보면 로제 아파트 춤을 따라 하면은 손끝 발끝에서 이렇게 효과가 팡팡팡 터져요. 비트에 맞춰서도 터지고. 그게 이런 AI 기술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틱톡은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설명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들어갔냐면 좋은 스토리를 구성하는 기본 작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AI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승전결 구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다 아는 건데 이걸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럼 5단계 구성이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러면 요게 뭐냐? 12단계 구성. 요게 요즘 유행하는 구성 방식이에요. 근데 보시면 구성이 이상하죠? 일상세계, 모험의 소명, 조건의 부재, 관문의 열쇠, 첫 관문 통과, 시험, 뭐 끝에 일상귀환. 이게 무슨 구조냐면 황 강사님,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라이트 노벨 아세요? 일본의
판타지 소설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본 웹소설이 뭐죠? 웹소설은 뭔지 모르겠어요. 신의 탑. 웹툰. 아, 신입함요? 네. 그 더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예, 재우지 막내 아들. 이건, 그 원작이 더 좋았는데. 원래 웹소설이에요. 소설이 훨씬 더 괜찮아. 웹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구조예요. 이 구조가 그거의 구조라고요. 그럼 이 구조를 어디다 쓰냐면 미국 드라마, 미드. 사실 미국 애들이 쓰는 작법이에요. 이게 드라마를 쓰는 12단계 작법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조금 웰메이드 드라마라 그러면 항상 이 구조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 12단계 구조가 왜 중요하냐? 이걸 AI에 밀어넣고 글쓰기를 시킬 수 있어요. 예. 이제 그걸 이제 실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이게, 이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이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요즘 애들 다 퍼스널 브랜딩을, 황 강사님 어디에 하죠? 애들이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채널은 어디죠? 대부분 다 틱톡에서 인스타에서 하는. 그렇죠. 틱톡은 안 쓰죠. 사실은 되게 쓰지만 틱톡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틱톡을 쓰고 10대 애들은 틱톡을 씁니다. 맞아요. 20대는 인스타를 써요. 맞아요. 근데 인스타가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있죠. 애들 다 인스타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인스타에 올려도 스토리 구조를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애들이 황당해 할 거야. 이게 왜 필요하죠? 그러면 자, 디지텍 고등학교라는 소위 여러분들 가서 우리나라 마에스토고나 특수과학고 중에 상위 1%에 드는 학교예요. 얘는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실기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를 다른 특성화고등학교 애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야. 얘네는 자기네가 뭐라 그러죠? 선발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똑똑해요. 그리고 취업률도 90%가 넘어요. 근데 얘네들이 취업도 바로 하지만, 대학도 굉장히 잘 가요. 얘네 연대 이런 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출신들을 뽑아주는 대학들이 있는데, 조금 후진 대학들, 이제 서울 미래과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전교 1등이 가는 데가 서강대예요. 근데 디지테코는 연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수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풀이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스토리를 가꿀 만한 이미 재료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인스타그램에 내가 디지토코에서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외모가 되는 애들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죠? 여자애들은? 그죠? 남자애들은 뭐 패션 뭐 이런 거거든. 얘네들이 그럴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잘하는 건 프로그래밍과 코딩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SNS에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죠? 자기의 캐릭터를 일단 잘 그려서 올려야 돼.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SNS에 포장해야 돼. 그래픽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계관이 필요해요. 두 분이 저랑 같이 옛날 분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우강사님은 나랑 같이 옛날 분인가? 어쨌든 황강사님은 아니잖아. 그럼 요즘 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컨셉이 뭘까요? 우리 황강사님은 알 텐데, 에스파의 세계관은 뭐죠? 에스파 세계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판타지 약간 뭐 이런 건데요. 그쵸. 에스파이 만들어준 세계관이에요. 음. 자, 요즘 애들은 그런 세계관에 굉장히 익숙해. 자기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다른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음. 그래서 에스파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에스파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하면 쇠맛이야, 쇠맛. 뭐냐면 그 판타지인데 미래 문명의 기계 여전사가 SM에서 만든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이상한 그 슈퍼노바를 부른 거야.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에스파 멤버 카리나는 슈퍼노바 노래를 듣고 이게 절대 성공 못한다고 확신을 했대요. 다른 곡이 더 좋았대. 근데 아, 맞아. 정말 타이어가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근데 글로벌하게는 슈퍼노바가 먹혔고요. 그냥 에스파는 계속 쇠 마셔야 되는 거야. 약간 거친 기계, 뭐, 메카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 세계관이에요. 우리 그 뉴진스 언니들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관. 극과 극의 세계관이 뉴진스의 반대가 에스파예요. 근데 공통점은 있죠. 노래를 잘하고 춤은 잘 춰야 돼. 그죠? 그건 기본인 거고. 자, 이걸 고등학생들의 퍼스널 브랜딩에 녹이면 공통점은 뭐죠? 고등학생으로서 갖고 있어야 돼. 성실, 노력, 그리고 뭐죠? 머리도 좋아야겠죠? 역량과 소양을 갖춰야 되겠죠. 뭐. 예. 그런데 자기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 디지테코 애들은 소위 컴퓨터 프로그래머 영재들이야. 그러면 약간 자기의 그 전공 분야에 대한 똘끼나 뭐 이런 창의적인 거를 SNS에 자기 히스토리로 브랜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취업을 할 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스타그램은 부계정이어야 됩니다. 자기 홍보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세계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보드를 짜야 돼. 스토리보드를 짜는데 어떻게 짜냐고요? 챗 GPT-4로 짭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거 프롬프트입니다. 밑에 땡땡땡땡땡땡 있죠? 이게 줄거리를 넣는 거예요. 여기에 줄거리는 나는 컴퓨터를 전공으로 하는 독특한 영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3학년이야. 내가 원하는 인스타그램의 내 세계관의 줄거리는 AI 엔진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이썬도 코피를 쏟아가며 밤새 코딩을 하고 뭐로뭐로 하는 줄거리로 해줘 하면 실제 다 해봤어요. 재밌게 나오는데 챗 GPT보다는 클로우드 3.5가 훨씬 더 잘 써요. 이 AI 특성이에요. 글쓰기는 클로우드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면 14페이지에 이런 프롬프트가 나와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갖고 SNS의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황 강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촬영 스토리보드하고 동일한 구조로 하라고 프롬프팅을 한 거예요. 맞아.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웹툰을 그릴 때도 이렇게 해요. 저 웹툰 AI 강의 나갈 때 이걸로 강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AI 스토리보드를 챗 GPT나 코파일럿에서 하면 똑같이 달리3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자, 이걸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애매하죠. 그럼 이제 애들한테 고급 기술을 알려줍니다. 자, 요거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스토리보드를 짜달라는 프롬프트예요. 이것도 프롬프트 짜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던져준 거야. 이미지를 던져주고 프롬프트를 스텝 1, 스텝 2로 넣으면은 챗 GPT 클로우드 소넷에 그렇게 넣는 거예요. 클로우드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교하게 나와요. 씬 넘버가 400개, 500개도 나와요. 이걸로 실제 드라마 만들어요, 미국 쪽에서. 자, 요거는 웹사이트 연결했고요. 자, 이거는 실제 자기의 부캐를 만드는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수업일 겁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예요. 왜 중학교에서 수업을 해봤거든. 난리가 났었거든. 요거 보세요.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한국 웹툰 스타일로 남자 주인공을 만들어줘. 요대로 넣으셔야 돼요. 이거 뭐라 그러지? 따옴표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알고? 예. 조건, 받고, 참고해. 조건 이꼬르, 안경, 키 175, 앞머리, 흰 피부, 댄디한 고등학교 스타일. 가로 닫고 메타데이터 중에 시드와 프롬프트를 함께 알려줘.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부캐를 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드 번호가 나왔고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관을 완성해야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면 악역도 있어야 되죠. 잘생긴 부잣집 아들 악역이 있어야 돼.
그 악역도 생성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 여자친구도 있어야 되죠? 여자친구입니다. 요거 프롬프트예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당연히 두 번째 여자 주인공도 필요하죠. 두 번째 여자 주인공. 자, 두 번째 여자 주인공도 필요한데 보시면 이렇게 전형적인 도시적인 압구정에 나오는 언니를 그리는 거예요. 짧은 머리, 금발머리, 섹시한 이미지, 키 175, 패션 모델.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대표님, 근데 여기 잠깐 질문인데, 시드 번호가 도대체 뭐죠? 모든 이미지는 고유의 시드를 가져요. AI에서. 이 시드 아, 알아야 되는 게 AI로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그릴 때마다 그림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 고정이라고, 이미지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 변경을 막으려면 이미지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드를 알아야 돼. 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어, 자, 그래. 인스타그램에 이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음, 애들이 인스타그램에 부계정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나의 미래는 파이썬 개발자로 잘 선정해서 귀여운 여자친구를 사귀고 포르쉐를 몰고 다니는 성공한 개발자가 나의 목표야. 라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캐릭터를 올린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시드 번호 뭐뭐뭐인 남자 주인공이 고급 스포츠카에 내려 시드 번호 뭐뭐뭐인 여자 주인공 얼굴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그려주고 이미지에 메타 태그를 알려줘. 요거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시드 번호 두 번째 악역과 여자친구 이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방면을 바꿔서 내리는 거를 이렇게 또 시드를 끌고 와서 했어요. 바뀌죠. 이거 다 PNG로 내려옵니다. 이 PNG로 내려온 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계관을 웹툰 작가보다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얼마나 정교한 튜닝이 되냐면, 자, 파티장에 턱시도를 입고 여자 중에 대하는 모습을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풍선의 한국어가 아니죠. 이거 깨져요. 그럼 말풍선을 제거해줘라고 여기 프롬프팅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걸 제가 추가했어요. 남자 주인공의 표정은 밝은데 여자 주인공은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그려줘. 뭐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웹툰도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정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쓰냐? 자기소개서 이미지를 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이미지를 그려줘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데 보면 별로 업로드하고 싶지 않죠? 음, 그러면 요게 프롬프트를 뭘 넣을 수 있죠? 아까 그 시드 번호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의 부계정에 나는 성공한 파이썬 개발자가 돼서 판교밸리에서 일하는 젊고 능력 있는 아주 쿨한 개발자가 될 거야 하면 판교 네이버 본사 앞에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또는 노트북을 들고 출근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줘. 가능하겠죠? 음, 음, 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을. 자, 이게 실제 활용한 모습이에요. 제과 제빵학과 특목고 애들의 자기소개서를 올려서 그 상황을 인지하게 한 다음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내가 파티시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이거 브랜딩에 어떻게 써놓을까요? 오늘 실습을, 케이크 만드는 실습을 처음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케이크 만들었던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스팅에는 내가 되고 싶은 미래는 이런 거야 하고 자기의 미래 상상도를 예시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인스타그램이 다양해지죠. 그러면 이걸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걸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우 강사님? 대표님 화면 공유가 꺼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 아니, 잘 공유 좀, 나온다고 하면, 예.
이미지 수정 프롬프트 그 화면 맞지 않나요? 예, 요거요. 6번.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이거요? 이거 저라면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프롬프트를 조금, 제가 이거 보세요. 네. 요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 거에 너무 잘 만들어주는데 사람의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핑크림 기기가 파란색이었어.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분홍색으로 바꿔주고 뒤에 배경으로 나온 학교의 이미지를 없애줘요. 라고 했어요. 여기 학교가 막 떠 있었잖아요. 이게 아, 싫어 없앤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네. 여자 여학생의 얼굴의 이미지를 유지했어. 보세요. 같은 얼굴입니다. 머리 스타일만 바뀌었어요. 그죠? 네, 여기에 제가 바로 앞에 보여준 이 시드라는 컨셉도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같이 프롬프팅을 하면 더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걸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이걸로 뭐를 하냐면 쇼츠를 해요, 쇼츠. 요즘 아, 있어요. 아, 예. 쇼츠에 보면 저런 만화로 그린 이미지들이 막 나오면서 대사를 치잖아요. 배경음을 깔고. 쇼츠를 대량 생산하는데 이걸 써요. 특히 정보용 컨텐츠에 많이 써요. 그럼 애들이 인스타그램만 하지 않고 요즘 쇼츠를 또 자기 브랜드 채널로 많이 갖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가 나는 오늘 게임 개발 프로그램을 하는데 타격감이 있는 효과를 주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썼고 그 리얼 엔진을 써서 구현을 했어. 뭐 이렇게 해시태그로 단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미지를 실제 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코파일럿에 이 수노 쓰는 거 무료입니다. 수노 확장에 가면 수노 무료로 해서 이렇게 음악을 음악 들리죠? 가사 이상하지 않아요? 좀 훔쳐서 들립니다. 예. 이게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하고 내 자기소개서의 가사를 살려서 노래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인스타그램에 퍼스널 브랜딩을 쓰려고.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죠? 공정가요 같죠? 리더십 배워나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네. 진로 탐색해가면서 다 같이 성장하네. 무슨 학교 선생님이 만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수노에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가수를 여자로 바꿔주고 가사 내용에 제가 제빵을 하는 나의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해줘. 그리고 K-팝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거 코파일럿에서 수노를 쓰시면 됩니다. 코파일럿 이렇게 하시면 확장 프로그램에 수노라고 있어요. 플러그인에 보시면 수노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키시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금방 뭔지 다 아시고요. 요거 다른 버전 이렇게 여러 개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앞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업로드해 줄 테니 이미지에 맞는 해시태그 업로드할 내용을 알려줄 수 있냐 하면 해시태그도 다 이렇게 알려줘요. 업로드할 내용도 인스타그램에 맞게. 자, 그리고 추가해달라 그러면 다른 해시태그로 바꿔달라 그러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두 페이지는 뭐냐면 링크드인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려는 애들이 있다면 링크드인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에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인턴십은 어디를 했는지를 다 링크드인에 가면 히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다 업로드 해야 됩니다. 이 외국 애들은 자소서를 서류로 받지 않아요. 링크드인을 공유해 줍니다. 그거를 보고 그 회사에서 뽑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잡코리아가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링크드인이 그걸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4교시는 와, 내용이 많긴 많다. 6시간 충분히 넘칠 겁니다. 저 그림 그려주는 거 재밌게 소화해서 해주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그리고 본인 그 부계정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만들어서 업로드해라 그러면 애들 잘합니다. 자, 이게 조금 더 고도화한 건데, 챗GPT로 만드는 게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플레이그라운드. 이거 무료예요. 하루에 2,500장까지가 무료로. 50장이구나. 50장. 그러니까 충분해요. 실습하기에. 50장. 24시간마다 50장. 500장이었는데 최근에 줄였어요. 두 분 플레이그라운드 써보셨어요? 아니, 뭐, 다른 거는 유사한 거 좀 썼는데, 이건 안 써봤어요. 이 플레이그라운드 네. 보면 여기 프롬프트를 제가 놨어요. 쓰는 법. 요거 가시기 전에 쓰는 거 보셔야 됩니다. 요런 거를 플레이그라운드를 조금 써보면 뭔지 아세요. 금방. 근데 플레이그라운드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 네거티브 프롬프팅이 돼요. 그려달라고 하면 제가 그린 건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라니까 딱 게이 같잖아요. 저는 PC 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 프롬프트를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오른쪽 창에 넣는데 어글리 앤 주얼리 얘는 한국어 프롬프트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 어글리가 빼라는 얘기예요. 어글리하다. 주얼리를 다 빼라 하면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로 나와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4교시 때는 애들 보고 한번 실습을 해봐라 그러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애들 다 노트북 갖고 들어옵니다. 구글 계정 다 있고요, 애들. 그래서 이거는 해서 좀 써봐라 하고 되는데 이 런웨이는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유료 계정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런웨이는 어떻게 쓰는지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넣고 런웨이에서 프롬프트를 주면 이런 식으로 요즘 AI로 영화 만든다는 거 있죠? 광고하고. 다 런웨이로 하는 겁니다. 한 달에 20불이에요. 근데 실제 20불이 넘어가요. 20불로 10번밖에 못 만들어요. 10초짜리. 더 하려면 돈 써야 돼. 이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광고에 쓸 것 같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아,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에 쓰는 거냐면 내가 만약 온라인 펫샵의 마케팅 담당자라면 이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런웨이에서 돌리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 광고에 쓸 법한 영상도 굉장히 정교하게 나옵니다. 이거 화장품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돌리면 여자 화장품 광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프롬프트, 이게 프롬프트예요. 이게 영화판에서 쓰는 촬영 감독 지시문하고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뭘 넣으려면 blink your eye, 눈을 깜빡이고 머리는 살랑살랑거리고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고 입술은 반짝반짝거려야 돼. 그리고 손을 올려서 머리를 쓰다듬어 라고 프롬프트를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퀄리티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프롬프팅이 또 있었냐 뭐냐면 뒤에 배경을 한국 강남의 청담동 거리로 바꿔줘. 그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프롬프트 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만화 저번 시간에 한 거 보셨죠? 자, 근데 이 이미지를 갖고 쇼츠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죠. 어디서 만드냐면 런웨이 젠3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프롬프트 문이에요. 아까 그거를 이러한 식으로 동영상화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동영상 아닌 것 같죠? 근데 동영상이에요. 다른 주인공이 이제 밖에서 보고 있는 모습. 요것도 또 다른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그 만화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이런 걸 쇼츠용으로 영상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예요. 젠3에. 이 페이지 열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롬프트 가이드예요. 다 영어입니다, 당연히. 예, 한국어 프롬프팅을 지원하지 않아요. 좀 괜찮은 것들은 다. 이 프롬프트를 따라가면 완벽하게 영상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애들한테 소개를 해줘도 괜찮아요. 원래 러너웨이 젠스를 띄우고 막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강사님들도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다 만들었고 요거는 제가 약간 예술 영화 샘플을 갖고 온 거예요. 사막을 걷는 현자의 모습을 실사로 그려줘 하면 이렇게 영화 한 장면처럼도 만들어줍니다. 이게 마지막 강의였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대표님 시간이 혹시 남으면 런웨이를 아이들 실습을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만든 이미지로? 아니요, 아니요. 런웨이 다 유료라니까요. 그 3초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 그래요? 해가지고 아, 3초는 돼요? 그러면 그거 하면 제일 좋습니다. 5개까지 되는데 그거 뭐냐. 그걸 낮춰야 돼요. 그 버전 아, 치면 할 수 있거든요. 해상도를 조금 낮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 3개까지는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죠. 그렇게 아, 하면. 그래요? 사실 이 시간 여유가 나오면 그렇게 하고, 런웨이 실습을 꼭 시켜주세요. 플레이그라운드하고. 아, 네네. 재밌어 할 게 이거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런웨이 실습하면 다들 쓰러지죠. 정말 좋거든. 플레이그라운드가 한강사님은 플레이그라운드 많이 써보셨죠? 네네네네. 이 퀄러티가 이 무료인데도 상당히 좋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린 거를 이 플레이그라운드 첫 번째 페이지잖아요. 저는 이제 마이크 비전에 들어가서 제가 만든 걸 보면 이런 만화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이 만화를 준 다음에 한국 여학생이 트레이스 마켓을 갖고 있는 걸 표현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늑대를 다 그려본 거고 이게 윈블던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 선수를 그려줘 하면 이런 식으로 다 그려줘요. 여기 프롬프트 다 카피할 수 있고요. 예,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런웨이 젠3가 하는 거고 이건 실무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아줌마의 얼굴이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아줌마죠. 유명한 의사래요. 그걸 갖다가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성형을 했어. 잘 보세요. 이게 원본이에요. 그래서 성형시킨 거. 예쁘게. 학습시켜갖고. 아, 요걸 모티브로 했어요. 그리고 제 사진을 갖고 막 이렇게 변형시켜 본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까 그 동영상에 쓴 요거 있죠. 여기 보면 코리안 걸 스타벅스 커피 인 핸드 꼭 스타벅스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요구했어. 스타벅스 커피 맞죠? 로고는 얘네가 빼버렸더라고. 네, 로고를 보여달라 그러면 스타벅스 로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프롬프팅이 얼마나 정교하게 먹냐면 이게 원본이었어요. 빨간 머리 해줘 하면 이렇게 빨간 머리. 그죠? 조금 덜 빨갛게 하면 약간 뿌리 염색처럼 빨갛게 됐죠. 조금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시작을 해서 요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필터를 바꿔 껴서 요런 식으로 보낸 다음에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 아까 런어웨이 젠3에서 영상으로 돌린 거예요. 음, 이거 다람쥐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에 손 세 개 나와요. 그러면 어글리 핸즈라는 프롬프트를 넣으면 얘가 손 세 개를 잘못 만든 걸 감지하고 손 두 개로 바꿔. 요런 식으로. 이게 프롬프트예요.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요걸 그렸는데 리얼리티를 줘. 그러면 요렇게. 이 진짜 예쁘죠? 음, 그런 다음에 이걸 러너웨이 젠스리에 가서 이 고양이가 책상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그려줘라고 영어로 프롬프팅을 넣는데 그거는 어디서 넣냐면 챗 GPT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프롬프트 내용은 고양이가 책상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뛰어내리는 장면이고 그걸 영어로 프롬프트를 줘 하면 챗 GPT에서 프롬프트를 줘요. 정교하게. 그걸 긁어서 런어웨이 젠3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챗 GPT를 써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거를 갖고 다운로드를 해서 챗 GPT한테 프롬프트를 하는 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애들이 이게 제일 재밌어 할 텐데 여기에 내가 내가 사진을 업로드 할 테니 분석하고 대기해줘. 대기해줘라고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막 작동을 시킨다고요. 요거네요. 큐트캣.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runway gen 3에 포탈, 포탈. 사진의 고양이가 책상 위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영상을 만들 프롬프트를 영어로 알려줘. 전에 했을 땐 굉장히 잘 나왔죠? 자, 나오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 요거를 갖고 러너웨이 젠3에 가서 프롬프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러너웨이 젠3를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구나. 저기 이거 이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황강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네네. 그때도 실습한 한번 해본 것도 있고, 활용해봐가지고, 예, 그렇게 해봤어요. 하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뭐가 있냐면 비디오 투 비디오가 있고 그게 있는데 어디 있죠? 저기 이미지 투 비디오가 여기 있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드는 거. 오른쪽에 있죠? 뷰 가이드에서. 자, 여기에서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셀렉트 어쩌돼서 이렇게 내리고 왜 안 올라가죠?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고 셀렉트 어셋에서 선택해가지고. 선택을 드래그 앤 드롭 업로드 here. 예. 자, 이렇게 해서 올리죠. 자, generate 봅시다. 인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 우리 우강사님도 꼭 해보세요. 애들 이거 보면 쓰러져. 제일 재밌거든, 이 수업이. 이거 유료로 쓰면 22달러라고 하셨습니까? 예, 예. 20달러 쓰면 한 10개 만들어요. 이게 뭐, 예, 10분짜리 예. 아니요. 한 말 10초? 15초? 맥스? 15초밖에 안 돼요. 더 쓰려면 그게 넘어가면 돈을 또 넣어야 돼. 허허. 그 무료로 만드시는 거는 위에 그 잼2로 바꾸시면 돼요.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얘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프롬프트가 잘 돼 있으면. 안 뛰어내리네. 뭔가 프롬프팅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나오네. 그럼 여기에서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프롬프팅을 고치면 돼요. 근데 굉장히 영화 한 장면이죠. 이런 거 해보시면 애들이 정말 재밌어 할 겁니다. 이거면 3초면 너무 짧다. 네, 사실, 그래서 그냥 실습할 때 이미지 2개 넣어가지고요. 예,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유료로 쓰면 이거 유튜브 쇼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10초짜리를 6개를 딱 붙이면 1분이잖아요. 쇼츠가 1분 네. 올라가잖아요. 요즘 다 쇼츠 그렇게 만듭니다. 프롬프팅으로 하는 거예요. 얘도 그럼 왼쪽 상단에처럼 이제 버전 낮춰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프롬프트를 여기에 넣는 건데 이 프롬프트에 여기 있네. Smoothly remove the desk on the floor below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안 뛰어오르잖아요. 이게 AI의 한계야. 이걸 좀 더 강하게 써줘야 돼. rips of 정도가 안 돼. Run from the desk and jump to the floor.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아마 될 거예요. Run, run from desk and 무료 버전은 뭐, 한 달에 개수가 제한돼 있어요? 아니면 하루 몇 개로 돼 있나요? 혹시 알고? 무료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개까지. 하루 세 개? 아, 예, 예. 4초짜리예요, 4초. 아주 짧아요. 예. 그러면 뭐, 제가 일단은 저도 이제 경험치가 있어야지 학생들한테 뭐 전달하는 게 좀 나으니까. 그러면 제가 매일 뭐 세네 개씩 만들어도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놓으시면 강의할 때 되게 좋긴 해요. 위에 네. 저거 지금 마우스 그 왼쪽 상단에 젠3 알파 터보라 돼 있는 거, 그거를 젠2로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예, 요게 무료일까 보다.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업데이트이 안 되고요. 만들어지는 네. 한 20초는 필요해서 다른 거 하다 보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돈 쓰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만들어주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쓰면 나이겠네. 해보면 돈 쓰면 뭐든지 스트레스가 사라져. 아, 맞아요.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로그인 회원가입 하고 있는데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제 얘가 뛰어내리는지 봅시다. 뛰어내리죠. 뛰어내리려고 하죠. 10초 되는데 제가 강하게 점프하라고 지금 했는데 하다 안 해. 요 프롬프트를 조금 더 건드려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젠3에 프롬프트 가이드가 있다고. 근데 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영상을 만들면 아주 훌륭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돈이죠. 이거를 완벽하게 영상을 만드는데 거의 한 10번 만들어야 정교하게 나와요. 그럼 한 달치 사용량을 다 쓴 거예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탐이 나네요. 예, 저 영상 편집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캡컷을 쓰시죠? 저도 네네. 캡컷을, 예, 원래 저 대표님 강의 전에는 캡컷을 아예 안 썼는데, 캡컷을 지금은 캡컷이랑 원래 쓰는 거 병행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컷을 쓸 때 인트로에 아주 멋진 영상을 만들 때 이 런어웨이 젠스리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에 출연했던 사람 이미지를 영상에서 끌어와서 캡컷에서 캡처를 한 다음에 그걸 런웨이 젠3에 넣고 프롬프트를 적당히 넣으면 영화가 만들어져요, 진짜. 그걸로 이제 가짜 비디오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와, 1년에 144달러네요.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한 열댓 번, 한 15번 만들면 한 달 사용량을 넘어가요. 그럼 추가 페이를 하라고 돼 있어요.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 10,000원 쓰면 10초짜리 하나 만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건강해져. 어, 하네요. 저 아까 전에 다시 그 이미지 편집하는 거 다시 한번, 이거 아까 젠슬이 있죠. 처음에, 예. 지금 첫 화면 어떻게 돼야지 지금 잊어버려가지고요. 첫 화면 들어가, 예. 젠슬이, 예. 래시포드 런어웨이 젠3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요. 파일을 했고요. 예, 거기서 이미지 몇 가지네. 어떻게 들어가요? 제너레이트 비디오. 밴디티어. 아, 제너레이트 비디오 가면 여기에 셀렉트 에셋이 있잖아요. 예, 기존의 맞습니다. 사진들도 있고, 여기 업데이트 히어에서 탁 올리면 다 나옵니다. 예. 음, 그런 식으로 네.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이건, 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네, 이거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한번 오프닝 만들어야 됐다면 그때는 좀 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닝 사실 10초면 충분하잖아요. 예, 그쵸. 그때 쓰는 겁니다. 강렬한 인트로가 필요할 때. 음,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통해서 그럼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글쓰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 나의 취업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취업 포트폴리오를 위한 스토리보드나 글쓰기를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고 또는 자기가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플랜이나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디지테코는 실습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리고 기업체 연수도 나가, 걔네들은. 머리 좋은 애들. 인턴십도 하고. 안 그래도 학교 정보 교육청 사이트 가서 보고 있는데 예, 취업률이 학과마다 좀 솔직히 차이는 나는데 예. 예, 그래도 취업률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게 맞네요. 거기에 말, 왜냐, 상위 세 개 학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IoT 학과는 취업률 작년에 100%였고요. 100%예요. 걔네 서로 데려가요. 그 다음에 취업률이 좀 제일 안 되는 데가 VR 콘텐츠과가 좀 안 되고. 예, 그 왜냐하면 입학 성적으로 잘라서 가장 꼴등인 애들을 VR 팀에 갖다 보낸대요. 그 선생님한테 진학, 예, 작년에 76명 졸업생 중에 진학은 16명 했고, 4년제는 5명 갔고. 얘네 대략, 사립대 가려면 웬만한 대학 다 갑니다. 막 중대 이런 데는 그냥 가요. 건대 이런 데는 그냥 가요. 그게, 근데 아마 일반 전형은 안 될 거고, 아마 특성화고 전형을 해가지고 예, 아마 한 특성화 명, 중 정원 외로 뽑는 거 가겠죠. 뭐. 한두 명 뽑는 거. 근데 얘네들이 가장 최상위로 뽑아줘요. 대학에서. 뛰어난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신 적용에 이런 거는 굉장히 불리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 저는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이니까, 봤을 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해보시고, 황 강사님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 영상 생성하는 것들을 또 우 강사님도 캡컷도 쓰시니까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지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할걸요?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유튜브 릴스에 올리고, 쇼츠죠? 릴스라고 하나, 쇼츠라고 하나, 쇼츠에다 올리는 게 제일 낫죠. 예. 틱톡은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전 틱톡에 안 올려서 잘 모르는데, 예, 그렇게 쓰시는 그 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머지는 비디오 한번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수업 전에 한 번 더 줌을 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인데, 뭐, 끝에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들, 뭐, 행정적인 부분, 뭐 어떤 거 진행될까요? 그, 저, 저 구글 폼으로 그 네이버나 이런 걸로 설문지 링크를 제가 만들게요. 아, 아, 네. 그러면, 뭐, 글을 길게 쓰거나, 뭐,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 내면 가능할까요? 그거 설문은. 그거 뭐 중간에 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그거 그 다 엑셀로 내려오죠? 네이버 설문지도. 예, 예, 그 엑셀로 내려오면 제가 그 AI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설문 그거 쫙 정리해서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아, 네이버 폼으로 드릴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8시 반부터 또 다른 팀 강의가 있어서 예. 아이고, 28분이네요. 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바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정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